자, 글천개입니다. 요새 블로그 조회수 많이 떨어졌죠? 한마디로 개인이 블로그로 돈 벌어먹기가 정말 많이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유리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게 더 큽니다.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이제 네이버 검색에서 밀린다? 그럼 다시는 순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대행사에 돈 주고서 순위를 사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그 시장은 박살났습니다. 세 번째, 검색 순위에서 밀린 이유가 뭐냐면 AI 브리핑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 지금은 AI 검색이 대세가 돼서 그런데 이 AI 검색에 인용이 돼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AI가 인용할 때 개인 블로그를 인용하냐? 그렇지 않고 네이버 메이트로 선정된 사람들 것만 주로 인용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개인의 블로그를 AI가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개인을 보호해줄 장치는 현재는 없다는 겁니다. 개인보다 힘이 비교도 안 되게 센 그 언론사 집단이 있어요. 한국신문협회마저도 이거에 대해서 방어할 힘이 거의 없을 정도니까요. 개인은 협상력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블로그가 내 건가요? 네이버 거잖아. 언제든지 저품 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순위에서 밀어버리는 정책 쓰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도 예상해보면 이제는 검색 유입으로는 예전 수준처럼 내 손님이나 내 고객을 끌어모으기는 이제 불가능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는 상품도 이제 곧 안 팔리고 끝나는 시대가 될 거고, 이미 체험단도 릴스 쪽으로 많이 갔죠, 인스타. 그 세 번째, 이제는 AI 노출 대행 상품이 폭발적으로 잘 팔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번째, 이거 긍정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남이 나에 대해서 써준 문서는 검색이나 인용이 더 잘 될 거라는 점, 이건 이미 있었죠. 근데 AI 알고리즘 그래.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MBC나 조선일보처럼 이름으로만으로도 검색되는 곳들이 있죠. 그런 곳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수치로 보면 하루 방문수 1000회에서 10,000회 사이에 있는 작은 매체들이 있어요. 즉 블로그 같은 그런 곳들 기준으로 어떻게 됐냐면 유입의 60%나 빠진 것으로 나왔고, 큰 데는 고작 22%만 빠지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보통은 어때요? 플랫폼에 큰 변화가 오면 큰 데가 보통도 더 흔들리고 더 많이 다쳤거든요. 근데 지금 도리어 반대로 개인 단이 더 크게 다쳤다는 점. 이거 왜일까? 해석을 해보면, 개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거의 없잖아. 뭐 100만 유튜버야 다들? 아니잖아요. 근데 개인이나 자영업자들 블로그는 뭐로 검색이 됐죠? 뭐로 노출이 됐지? 뭐 췌장암 잘 고치는 병원, 또는 무좀병원, 또는 뭐 이혼 전문 변호사, 또는 뭐 정책 자금 잘 받는 법, 이렇게 해서 검색이 돼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정보로 검색되어져서 신청자나 내 고객들이 온 거지 내 이름을 검색해서 온 경우는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내 블로그가 앞으로 살아남을 건가? 어떻게 알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든 챗 GPT든 클로드든 내 상호나 내 이름을 한번 지금 넣어보세요. 검색해보세요. AI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거 딱 나오죠? 안 나오면 어떻죠? 아니면 내가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검색은 잘 되는가? 내가 1페이지에는 나오는가? 안 나오면 게임 끝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지금 내가 만약에 마케팅비를 어딘가에 내고 있다면 근데 효과가 없어? 근데 이미 이유는 알게 되셨죠? 세 번째,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던가, 그러니까 내 브랜딩을 하던가, 아니면 남이 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좋게 인용하도록 하는 그런 문서나 영상을 많이 만들던가. 실은 그게 같은 말이죠. 사람들이 유명한 책이나 유명한 사람을 인용을 하지 아무나 모르는 사람을 그냥 정보만 좋다고 떡 인용을 하나요? 결국 이 시대는 다시 브랜딩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근데 AI가 좋아하는 글의 형식은 또 있대요. 그러니까 수치 잘 들어가야 되고 표처럼 잘 정리된 문서들. 지금 검색되는 글들 한번 봐보세요. 대체로 그럴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게 대세가 된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이 동네에서 수술 15년 했다. 또 작년에 나 법률사무소에서 뭐 수임 몇 건 했다. 그리고 문제 해결책은 이렇게, 문제는 또는 해결책을 이렇게 표로 정리했다 라는 식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쓴 글들, 깔끔히 정리된 문단들로 된 글들이 이제 잘 팔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글을 인용하려고 가져가냐면 자기가 이해한 걸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가져가기 쉬운 거, 옮기기 쉬운 걸 옮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의 특성이거든. 그럼 그래서 개인은 블로그를 포기하라는 말이냐? 뭐 네이버 마케팅을 포기하라? 아니에요. 더 유리해진 사람이 또 존재하더라고. 정확하게는 그런 업종이 있고, 반대로 더 불리해진 사람이나 업종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전략을 바꾸라는 말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네이버 플레이스 쪽은 도리어 클릭률이 137%가 더 늘어났어.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 일단 뒤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일단 네이버는 뭐냐면 정보의 출처가 개미, 그러니까 개인은 못 믿는다는 뜻이고, 집단이나 큰 조직은 반대로 믿는다는 뜻이야. 출처를. 여기에 제품 파는 업종하고 브랜딩된 개인들, 즉 인용이 잘 되거나 그럴 만한 사람들, 즉 출처가 검증된 사람들만 끌고 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정확해요. 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력은 기본이고, 이제는 개인이라도 알려지는 게 자기 사업 성패라든지 네이버 마케팅에서 그 성과를 지배한다는 말이 이제 더 힘을 얻는 시대가 이제 되고 있다는 말이고, 실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하우스 프레시라고 블로그가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근데 구글에서
그 판다 알고리즘이라고 이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때 싸그리 망했습니다. 그거 다시 살리는데 2년 걸렸는데 웃긴 건 블로그를 더 열심히 해서 기존보다 더 좋은 포스팅을 해서 열심히 해서 살린 게 아니야. 잘 나가는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살아난 거였어. 다른 데랑 협업도 하고. 자, 그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봐봅시다. 2026년 6월 6일경 네이버가 AI 탭을 PC와 모바일 이용자 전체한테 이 서비스를 열었어요. 오픈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네이버 검색을 하면 AI가 먼저 답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서비스가 신규로 생겼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 이거 쓰고 있죠. 물론 AI가 생성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긴 해요. 그건 키워드만 하면 달라요. 근데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뉴스와 미디어 사이트로 들어오는 유입 중에서 네이버 검색을 거친 비중이 26.31%에서 8.27%로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두 달 만에 18%가 넘게 떨어졌다는 건데 이렇게. 즉 기존에는 10명 중에 두세 명이 오던 게 이제는 한 명 또는 한 명도 안 오게 됐다는 뜻이야. 우리가 쓰는 이 네이버 검색창이라는 게 뭡니까? 내 손님들이 나 찾으러 올 때 쓰는 게 검색창이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결과가 하나 나와. 뭐냐면 AI 검색이 도입된 뒤로 생긴 변화인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용자 500명한테 물어봤어요. 그 결과 AI 검색 결과에서 출처 링크를 항상 누른다는 응답이 3.2%가 나왔습니다. 즉 100명 중에서 3명 정도만 실제 출처 링크를 클릭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규 유입 고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와서 내 글은 읽히는 건데 정작 내 가게로 오는 방문은 못 받는다는 의미야. 내 가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시식 코너에 와서 먹는 건 다 집어먹고 가서 근데 실제 구매는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린 손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규모는 전체로 봤을 때는 얼마큼이냐? 6월 26일 날 문 열었다고 했죠. AI 탭 서비스가. 이 이용자가 2026년 7월 14일 기준으로 이용자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AI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거 이용자는 이미 월 3천만 명을 넘겼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튀어나와. 뭐냐면 이 네이버 발표로는 AI 탭에서 검색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대 60에서 70% 짧아졌다고 얘기가 나와요. 즉 손님들의 결정이 느려졌다 빨라졌다? 빨라졌다. 이건 또 뭘 의미할까? 그러니까 중간에 들르는 데가 줄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AI 사용 증가율이 전 세계 몇인지 아세요? 1위야, 1위. 한국 사람들이 AI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갈아탔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의 네이버 사용 패턴이 어땠냐면 먼저 검색창에 검색어를 넣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네이버 블로그 서너 개를 더 클릭해봐. 그죠? 그 다음에 최종 판단이나 구매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던 그 시간들이 없어지고 거의 단 한 번만에 검색만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겁니다. 2026년 5월 7일에 네이버가 한 가지 짓을 더 했지. 검색 시스템을 개편한 게 외부 사이트들도 통합 검색 순위에 노출이 더 많이 되도록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네이버가 울타리를 이렇게 있었다가 울타리를 이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이버에서 뭔가를 검색했을 때 어때요? 키워드 넣었을 때? 네이버는 네이버 카페하고 블로그 이런 거 먼저 보여주는 비율이 되게 높았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즉 지금까지 네이버 블로그가 잘 됐던 이유는 블로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블로그 콘텐츠가 좋아서가 아니라 네이버가 자기 식구들 위주로 검색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먼저 이렇게 잘 되게 해주는 것처럼 세국 정책을 썼던 거지. 그런데 지금은 그 해자 역할을 하던 그 담장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 네이버가 자사 우대를 풀어버리고 그 사이에 AI 탭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조회수가 안 떨어지는 게 도리어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국내 검색 점유율은 네이버가 62.86%고 구글이 29.55%예요. 전체 평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기별로 나눠서 보면 이 아이가 달라져. 이런 PC에서는 네이버가 앞서지만 이런 모바일에서는 구글이 도리어 60%대 30%로 네이버를 이미 큰 차이로 이기고 있어요. 즉 손님이 폰으로 찾는 업종이면 이미 거기는 구글이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구글은 이미 AI 요약을 한국보다 예전부터 쓰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조사한 게 있는데 성인 900명을 조사했더니 AI 요약이 떴을 때 그 아래 링크를 눌러본 비율이 8%였고 없을 때는 15%였대. 그러니까 AI 요약이 있을 때 클릭률이 더 낮아졌다는 거야. 거의 2배 가까이. 즉 AI 요약이 없을 때가 더 잘 됐었다는 거예요. 클릭이. 이제는 그 생긴 뒤로는 내 블로그나 내 카페까지 오는 사람들의 비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었다는 거고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이랑 똑같다는 거야. 쓰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례로 미국에서 한 대형 사이트가 어떤 보여 있었던 상위 키워드가 있었대. 그게 한 2,000개 가까이 됐었는데 이 중에서 72%가 순위에서 내려갔거나 없어져 버렸대요. 이런 일의 결과로서 신규 유입이 무려 40%가 줄었다고 나옵니다. 딱 2달 만에 회사가 거의 무너지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 인사이트 한 개가 뭐냐? 한 번 검색해서 밀리면 다시는 원위치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점인데 이 회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위 1위를 먹더라도 또 어때요? 그 위에 AI 답변이 또 포진하고 있지. 그러니까 클릭 자체가 안 일어나. 실제 상위 페이지에서 클릭률이 34% 이상이
여기서 감소했다고 나와요. 대단하죠? 그럼 우리가 원래 어땠죠? 상위 노출이나 순위는 대행사에다 돈 주고 샀던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는 이 구조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 개인이 노력해서 상위 노출 된다고 해서 의미가 이제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지. 더 무서운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큰 곳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죠. 가령 MBC나 조선일보는 이름만 치고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곳들은 이를테면 개인이나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어때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정보로서 검색돼야지만 노출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그런 것들, 정보, 방법론 이런 것들. 근데 이제는 이 정보들을 AI가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이제는 정보로 검색되는 통로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즉 정리하면 뭐냐면 이제 네임드나 유명인이나 브랜딩된 누가 아니라면 정보만 전달해서 먹고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뜻이에요. 더 웃긴 거는 AI가 그럼 어디서 조사해서 이 결과를 알려주는가인데 퓨 리서치 조사에서 보면 AI가 답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 출처가 위키백과하고 유튜브하고 레딧이었다는 거예요. 레딧은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보베나 뽐프나 DC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 뭉쳐있는 그런 거대한 커뮤니티야. 이게 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냐? 이게 중요하죠. 이제 개인 블로그가 AI 검색에 있어서 그 출처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백과사전이나 영상이나 커뮤니티에서 그 출처가 가져와서 AI가 쓴다는 건데 AI는 한 사람이 주로 쓰는 개인 블로그 같은 글들은 믿지 않고 상대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인 대형 커뮤니티나 위키 같은 곳에서 발생된 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 지금까지 어땠지? 내 블로그를 키워야 된다. 내 홈페이지에 글을 많이 쌓아야 된다. 칼럼 같은 거. 그게 내 자산이 된다. 온라인 건물주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잖아요. 이제 그 구조가 깨진 거예요. 왜? AI가 인용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힘들게 써놓은 우리 자산들이 거의 인용이 안 되는 무쓸모가 돼버린 거야. 그럼 이제 한국 정책도 봐야겠죠? 우리나라에서는 2026년 1월 22일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게 뭔 법이냐? 우리가 AI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나라 차원에서 정한 법인 건데 지금 실상 AI에 우리가 검색한 내용들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라고요? 그냥 남의 글을 대량으로 학습하고 복제해서 그 결과값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만약 내 거 함부로 쓰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럼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 내 걸 쓴 거에 대한. 근데 그게 현재 면책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이게 아무한테도 허락받지 않고 그래서 이걸 넣자는 법이 우리 국회에는 올라와 있는데 통과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하지. 이미 이렇게 굴러가 버렸는데 시작이 이렇게 돼버렸어. 마치 10톤, 100톤짜리 어마어마한 화물차가 시속 100km, 200km 밟고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경차이나 들어가는 조그만 브레이크 넣어갖고 멈추자는 건데 이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미 시작된 건 맞기 어려워요.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깨진 거야. 그래서 한국신문협회라는 데가 의견을 냅니다. 우리 거 허락 없이 쓰지 말라고. 그것도 쓴 거 보상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먹힐까? 신문사 이런 언론사도 이 정도로 방어할 판이야. 근데 안 먹혀. 그런데 개인이 쓴 블로그 따위가 어디에 돈 달라고 해. 그런 보호장치가 있을 리가 없지. 한마디로 어떤 깡패가 나타나서 뜬금없이 내 책을 갖다가 내 글을 갖다 가서 복사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허락도 안 받고 요약본으로 막 나눠줘 이렇게. 이 책 내용 이거라고. 그리고 그 돈을 지가 받고 앉았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깡패 새끼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서 내 글이나 내 책이라도 잘 팔리면 다행인데 내 책은 한 권도 안 팔리는 상황이네. 딱 그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레딧은 되게 영리했어. 2024년도에 구글하고 계약을 하나 맺는데 1년에 6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830억에서 50억 사이 넘는 돈을 받기로 하고 AI가 학습해서 쓰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레딧은 어떻게 이런 거액의 협상이 가능했을까? 여기는 자체로 거대한 콘텐츠 덩어리가 모여있잖아. 한 군데에 딱 뭉쳐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파워가 생긴 거죠. 협상력이. 근데 개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이런 협상력이 있을 리가 있어요? 콘텐츠가 좋은 거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검색하는 시대였어. 내 정보를 검색하게 만들어서 찾아오게 만드는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AI한테 인용되냐 안 되냐 이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겁나 웃기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근데 한 가지 전략이라는 게 생깁니다. 개인도 살아날 구멍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바로 인용이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 그럼 AI에 어떻게 하면 인용을 당할 수가 있냐? AI님한테. 내가 내 자랑하면 어떻죠? 아무도 안 보죠. 근데 제3자가 야 저기 병원 잘한대. 야 저기 변호사님 승소율이 높다네. 라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해주면 어때요? 소위 입소문이 나면서 돌죠. 사람들이 믿고 오죠. AI도 마찬가지예요. AI가 뭔가를 인용할 때는 어떤 정보를 인용할 때는 그 사람 자체가 쓴 글은 안 믿어.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글을 남의 사이트에서 얼마나 그 사람을 인용해 줬느냐로 그 신뢰도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사이트에 있는 내가 쓴 글보다 남의 사이트에 있는 내 글이 인용될 확률이 6.5배나 더 높았다고 나와요. 내 글보다 남의 글이 6.5배가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신뢰도 측면에서. 한마디로 내가 쓴 글은 내 자랑이 되는 내 이력서인 거고 내가 쓴 이력서인 거고 남들이 써준 거는 추천서 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실제 한 블로그는 하루 방문자가 4,000명이었다가 200명으로 폭삭 주저앉았어. 당연히 수입이 다 끊겼겠죠. 제 고객사 중에서도 블로그 상위 노출로 수억 이상 벌다가 하루아침에 저품질 걸려서 신청자가 빵명이 돼서 찾아온 경우도 있었어요. 아무튼 잘 됐고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다시 방문자 수를 몇천 명대로 살렸냐. 근데 살린 핵심이 포스팅을 더 잘하고 더 많이 해서가 아니야. 대형 유튜브 채널하고 협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트래픽으로 신규 유입으로 그 덕분에 살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이제 불가능해진 거예요. 이미 이런 선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 게 네이버 플레이스는 클릭률이 27.4% 이상 상승했고 업체 상세 보기 탭 있죠. 거기 클릭률은 무려 137%나 급증했다고 나옵니다. 즉 정리하면 정보를 찾는 검색 시장은 죽어가는데 도리어 가게를 고르는 검색에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이유가 뻔하죠. 정보는 AI가 몇 초면 찾아주지만 내가 오늘 저녁에 어디 갈지, 어디 가서 서비스를 이제 할지, 구매할지 결정하는 건 AI가 대신 못 해주잖아.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까놓고 말하면 지식을 파는 업종들은 이제 신규 유입이 죽었다고 보셔야 돼요. 다만 장소를 파는 업종은 어떻다? 도리어 큰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이버 메이트라는 것도 생겼다고 말씀드렸고 3,000명 안에 들면 되는 건데 이건 찾아보세요. 다만 이들처럼 선정이 됐을 때 뭐가 좋냐? 한 변호사는 법률 분야에서 무려 수만 건 이상이 인용됐다고도 나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 그 해당 분야의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사람이 거의 다 먹었다는 이야기야. 트래픽을. 무서운 일이죠. 그럼 여기에 뽑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 신규로 네이버가 이제 저기 밀고 있는 거죠. 절대 블로그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블로그나 카페를 하고 있어야만 뽑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러니까 블로그를 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이버라는 우산 안에 있어야지 이마저도 뽑힐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두리 양식 개쩔죠? 네이버. 여기서 뽑히는 자격도 밝혀진 게 있는데 뭐냐면 첫째, 두 갈씩여야 된대. 첫 문단에 답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답답하고 막 긴 장광설의 어떤 그런 문장이면 꽝인 거고. 그다음 둘째, 글이 목록화되고 표로 정리되어 있을 때 유리하다는 건데 한마디로 글이 구조가 있는 글이냐,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냐, 그런 문단으로 돼 있냐 이런 거예요. 그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또 오래 방치된 글은 당연하지만 최신성에서 밀린다는 거고 하나의 주제를 마지막으로 꾸준히 파온 계정이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기시감이 들죠? 아무튼 됐고 최종 정리를 하면 블로그를 내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려면 네이버 메이트라는 걸로 선정되면 좋다는 점. 근데 선정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블로그는 죽은 시장이 거의 맞다는 점. 다만 네이버 플레이스는 어떻다? 도리어 사람들의 사용량이 대폭 늘었다는 점. 따라서 내가 정보를 파는 업종이라면 앞으로 불리한 게 맞고 반대로 장소를 파는 업종이라면 굉장히 유리해졌다는 점.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떤 업종에 종사하느냐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네이버 한정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눈치 빠는 분은 그러시겠죠? 그럼 AI에 잘 노출되도록 해주는 대행사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건데 제가 솔직히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면 내가 AI에 잘 검색되도록 해야겠죠. GEO 같은 거 그래서 요새 엄청 뜨고 있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검색 유입 시장은 끝났습니다. 둘째, 블로그 상위 노출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 남이 나를 많이 인용해 줄수록 AI 검색에서 유리하다.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곳이나 그 사람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개인을 브랜딩하는 게 즉 어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건데 결국 개인 단에서의 결론은 하나라도 조그만 거라도 뭐라도 알려진 사람이 개인 단에서는 생존에 있어서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준다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은 됐고 좋아요만 한 개 눌러주세요. 야, AI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게 1990년대로 빠꾸한 것 같다.